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목을 좀 보다 말았죠. 그래서 지목이 좀 남았고요. 자, 오늘 세 타임은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목하고 이제 지목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경계와 면적 결정 방법.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뒷부분 뭔가면 그 3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에 관한 파트.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목은 이제 자, 우리 교재는 49페이지 펴주시고요. 그 이제 공원부터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목의 의 보셨고, 그다음에 지목의 구분 보시고, 요 구분 파트가 자꾸 자르세요.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외를 다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칙 자꾸 자르세요. 원칙은 뭐더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예외 보셔야죠. 그래서 예외는 이번 순환에는 빼고 다음 순환에 이제 열심히 볼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은 원칙만.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래서 요 지목 표기 방법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개 나눴습니다.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쓰는 방법하고 지적도 임야도에 쓰는 법이 차이가 있죠. 첫 번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지목을 이제 어떻게 적어줘라? 여기는 정식명칭을 적어야죠.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그리고 이 코드번호는 그거예요. 지목 순서인데 뭐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이제. 그래서 토지대장은 정식명칭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에는 다 못 쓰죠. 여기 이제 부호로 적어야죠. 부호고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죠. 두문자주의다. 그렇게 했어요. 뭐 전, 답, 과, 목, 임, 광, 염 쭉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글자 겹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두 번째 글자예요. 차문자주의. 차문자주의가 네 가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유소와 주차장. 주자는 누가 쓰고? 주유소가 쓰고 주차장이 차. 유지와 유원지. 유자는 유지가 쓰고 유원지가 원. 또 공원과 공장. 공자는 누가 쓰고? 거기는 공원이 쓰고 공장이 장. 이렇게 이제 하천은 천. 그래서 이제 그 표기 방법 이 파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지목에서 이제 그 표기 방법 정확히 이제 차문자주의 그 네 가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셨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보시면 자 49페이지 자 보시죠. 22번 자, 공원. 공원도 하나의 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원 보시면 앞에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반공 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이제 공원은 좀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와야죠. 이제 보건이나 휴양, 정서생활에 이용할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법이 와 있죠. 자, 읽어주세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로 결정된 토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나 녹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토법상 그 말이 와야 되고 예외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자 그다음 이제 체육용지. 체육용지는 이제 좀 운동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1번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체육활동 적합한 시설 적합한 시설 형태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돼 있고 그 뒤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체육용지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거기 와야 돼 이제. 독립성과 영속성이란 말. 뭔가 하면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뭐다? 그때가 체육용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있었죠.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됐고 그 다음 승마장도 있고 경륜장도 있죠. 일단 줄 좀 거주시고 승마장, 경륜장 잠시 후에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용지는 이렇게 하세요.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이제 체육용지입니다. 됐고 자 유원지. 유원지는 좀 노는 곳이죠. 자 그래서 앞에 일반공 중에 위락이나 휴양. 자 그 말이 와야죠. 위락이나 휴양.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줄거주세요.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그냥 수영장 아니에요. 어떤 수영장?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요거 얘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캐리비언 베이, 워터파크 이런 데가 이제 유원지입니다. 그냥 수영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 유선장. 유선장은 옛날 말로 하면 보트장, 지금은 마리나, 요트 타는 데 있죠. 자,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쓰여 있죠. 자, 종합적으로 쓰여 있고 점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요 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유선장. 요즘 흔히 이제 아라뱃길 가면 우리 요트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낚시터,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낚시터, 이렇게. 또, 어린이 놀이터. 그냥 놀이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럼 여기서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요거 얘는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제, 에버랜드, 서울랜드 요런데. 그런 경우가 유원지라고. 그냥 놀이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당연히 대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다음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이 있네요. 읽어주세요. 경마장과 야영장, 캠핑장도 뭐다? 이제 유원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체육용지가 있고 이제 유원지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체육용지에는 아까 위에 보시면 거기 승마장이 있죠. 유원지에는 경마장이 있죠. 자, 구분해 보세요. 승마장, 경마장.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죠. 자, 승마장은 가서 말 타는 곳이 있죠. 말 타는 곳이니까 여기는 체육용지가 맞아요. 운동하는 곳이니까. 근데 경마장은? 경마장 가서 뭐 하죠? 말 달리는 거 보고 배팅해야죠. 여기는 어른들의 놀이터. 그래서 뭐다? 유원지입니다. 요거는 구분이 돼요, 이제. 승마, 경마는. 자, 근데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 자, 체육용지 옆에 가면 이제 그거 들어와 있어요. 경륜장. 그럼 이제 또 보세요. 경륜장. 경륜장은 뭐 하는 데예요? 경륜장. 자, 자전거 타는데? 아니, 타는 거 배팅하는데. 여기도 배팅하는 데죠? 근데 위에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뭔가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언제나 지목은 세금과 이어져요. 세금. 근데 문제는 보시면 경마장은 돈 잘 벌죠. 경마장은 유원지를 가지고 중과세 합니다.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경륜장은 아직 시작하는 초기죠.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럼 얘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려고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경륜장, 체육용지. 경륜이 돈을 많이 벌면 내려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모의고사 같은데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 그럼 이제 경마장하고 아까 야영장. 그거는 유원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장난치기 좋은 지문입니다. 보셔야 돼. 됐고. 그 다음, 자, 25번의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는 자, 일반국 중에 종교의식을 위해서. 종교의식 나왔고,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줄 그으세요.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포인트.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예요. 건축물.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자, 우리 흔히 그런 거 보죠. 상가에 교회가 새 들어있더라. 상가는 지목이 뭐다? 그냥 대가 돼야죠. 왠가 하면 그 교회가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성당 이런 게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만 종교용지로 이제 지목을 정해줍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자, 새 들어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주의하시고 26번의 화적지. 화적지는 이제 그거 와야 돼요. 문화재.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여기 돼 있죠. 문화재란 말 포인트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에 있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여기가 이제 사적지 이렇게 되고. 자, 묘지. 묘지도 줄을 좀 잘 그어주세요. 첫 번째,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돼 있다. 이게 전형적인 묘지죠. 그 옆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은 이름은 공원이죠. 실제로는 뭐다? 묘지죠. 묘지. 됐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줄 봉안시설 와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봉안시설이 뭔가 하면 우리 옛날에 납골당 그랬죠? 납골당을 이름을 바꿨어요. 납골당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봉안시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납골당. 자, 봉안시설도 이제 지목이 뭐다? 거기도 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접속된 부속시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묘지도 잘 보셔야 되고. 잡종지.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1번. 갈대밭. 자, 우리가 앞에서 임야 나왔죠. 임야는 수주감자 모수판 그랬어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다 묶어서 뭐다? 묶어서? 그렇죠. 임야 그랬죠. 근데 갈대밭은 이건 잡종지예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 달라.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러면 실내에다가 물건 쌓아두면 뭐다? 그거는 창고죠. 실외니까 지목이 따로 없다 그 말입니다. 됐고, 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러면 돼. 또 이제 야외 시장, 비행장, 뭐 공동 우물. 자, 또 하나 이제 야외 시장도 주의하세요. 그냥 시장 아니에요. 어떤 시장? 자, 우리 그 지방 가면은 그런 데 있죠. 오일장에서는 장터 있죠. 그런 경우 가르칩니다. 그냥 시장이 아니고 오일장에서는 장터. 이렇게 이제 거기가 잡종지입니다. 뭐 가까운 데 있는 모란시장. 지금 이제 없어졌죠? 모란시장 거기가 이제 오일장 섰었죠. 거기가 이제 잡종지다 그 말입니다. 그럼 비행장도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자, 송유시설 줄 그어주시고 우리가 또 나중에 더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난 송유시설 줄 그어놓고. 그럼 3번, 4번은 묶어주세요. 그게 개정법률에서 눈 좀 튀는 부분입니다. 과거 개정법률인데. 자, 여객 전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다. 자, 이제 어딘가면 자동차 관련이니까 주차장은 빼야 돼요. 별개 지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이제 뭐 세차장, 폐차장, 뭐랄까요? 버스 종점 이런 데 이제 다 묶어서 뭐다? 묶어서 이제 잡종지 됐고. 그럼 4번에 공항시설, 항만시설 지목이 뭐다? 자, 공항이랑 요 부두 같은데 거기도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난지도 이런 데 되고. 자, 6번에 자,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다. 자, 6번이 중요하죠. 자, 이유. 현재 우리는 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28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1호부터 27호는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내 토지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내가 지목 하나 만들면 돼요? 안 되죠. 여기 포함이 안 되면 뭐다? 그때는 이제 잡종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지목 파트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가장 그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지목 파트 보시고. 또한 이제 지목 파트는 문장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첫 1순환이기 때문에 예외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칙을 잡아야 예외가 따라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칙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됐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끝나면은 강의 듣고 나시면 지목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셨고. 그래서 일단 지목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기출지문 분석이 있죠.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시험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최근 특징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 이렇게 하죠. 자, 국어와 유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어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국어는 그 농촌 가문은 전답 사이에 관계수록이 있죠. 그 관계수로가 뭐다? 그게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는 꼭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 첫 번째,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요 말.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수로부지라는 말. 둘 중에 하나가 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이제 유지. 유지는 이제 말 그대로 물이 고인 토지죠. 여기 이제 그렇게 되죠.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두 번째,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자,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겠죠? 그때가 이제 유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지목 파트는 이제 자, 꼼꼼하게 이제 종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고. 넘어가서 이제 자, 54 가주시죠. 54페이지. 그럼 이제 요거 와야 돼 이제. 그다음 이제 경계.
경계도 이제 뭐 즐겨 뜨는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또 이제 저희 경계에 의와야죠. 네, 줄 그어주세요.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 또 하나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앞으로 이제 경계 그림은 두 개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양가로 2번 경계 결정 원칙이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 원칙은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용어 뜻만 아시면 되니까.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다. 경계 국정주의는 무슨 뜻? 말 그대로 경계는 국가가 정하여 주자. 경계 국정주의 됐고.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무슨 뜻?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해 주자. 또는 경계는 직선으로 그려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근데 경계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죠. 우리가 경계를 그릴 때 경계를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경계를 이제 점을 찍어요. 경계점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이어져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 지적법 시간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파란 선, 노란 선 뭐다? 는 노란 선 그래야죠. 직선으로 표현해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계 직선주의 이제 직선으로 표현해 주자 그 말이고.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불가분 동그라미. 불가분. 자 불가분은 무슨 뜻? 나눌 수 없다 그 뜻이죠 이제. 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경계가 이제 노란 선입니다. 만약에 이 노란 선이 넓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거리 또 싸워 안 싸워요? 또 싸우겠죠. 그래서 경계는 나눌 수 없다. 자, 이유는 그 책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다시 말하면 다음 줄 보세요. 경계는 선이므로 위치와 길이만 있을 뿐 너비는 없는 것이다. 경계는 뭐다? 경계는 선이에요. 선. 선이니까 쪼갤 수 없다 그 뜻이죠. 명칭하시면 돼. 경계 불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축척 종대 원칙. 자, 축척 종대. 축척 큰 것 따라가라, 작은 것 따라가라. 축척 큰 것 따라가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경계가 이제 노란 선인데 이거 어때요? 이 경계가 500분의 1짜리 도면도 올라가 있고 1000분의 1짜리 도면에 있더라. 그럼 이제 한 개의 경계가 지금 각기 다른 축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축척을 따라가라. 이때는 500분의 1 따라가야죠. 500분의 1 왜 따라가요? 더 크니까. 이 말은 정밀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축척 종대 됐고. 그 다음 이제 부동성의 원칙이다. 부동성 무슨 뜻? 움직일 수 없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시켜놓으면 이제 경계는 움직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설정 원칙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외우시거나 그럴 용어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 시험은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에 경계의 결정 기준화 있죠? 거기가 시험 나와요. 거기서 이제 3번에 1번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자, 여기 이제 별표 3개 딱 쳐주시고 별표 3개.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두 번째인데 요거예요. 경계의 결정 기준. 잘라봐야죠. 자, 첫 번째 인접한 토지에서 이제 상하에 고저차가 없을 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무슨 포인트가 고저차가 없을 때라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고저차가 없더라.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논두끼를 떠올려 보세요. 논두끼를.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딱 그립니다. 이제 인접한 토지인데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이렇게 가운데 논두끼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보세요. 논두끼리 갑거예요. 논두끼리 갑거다. 그때는 경계가 어디? 갑거니까 이걸 잘라야죠. 논두끼리 을 거더라. 그때는 반대쪽. 뭐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소유권 따라가야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논두끼리 소유자가 이제 누군지 모를 때 그때가 어디? 그때가 이제 구조물의 중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라줘야죠. 이제.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자, 고지사가 없을 때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이 와야 돼요.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그때가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이제 중앙입니다. 됐고 첫 번째 그 뒷장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참고해서 같이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죠. 이제 인접한 토지에 이제 상하에 고저차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저차가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또 그림 보세요. 자, 인접한 토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경사면이 이렇게 있더라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가운데 경사면이 있다. 그럼 경사면이 갑거라면 경계는 어디? 갑거니까 이걸 잘라야죠. 이렇게. 경사면이 을 거더라? 그때는 밑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경사면의 소유자가 이제 누군지 모를 때 그때는 어디? 그때가 구조물의 하단부. 이렇게 이제. 자, 하단부입니다. 왜 하단부? 여길 딱 안 막으면 이제 밤마다 뭐예요? 이거 다 파먹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제 됐죠? 그래서 여기도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할 때는 그때는 하단부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흔히 토지가 절토라고 표현합니다. 토지가 절토됐을 때 절토. 절토는 뭔가 좀 하천을 예를 많이 듭니다. 하천을 보시죠? 하천을 딱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 이제 A의 토지랑 B의 토지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사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하천. 이 하천 요거는 원칙은 누구 소유예요? 원칙은 하천은 국가 소유예요. 마찬가지. 자, 보세요 이제 경사면이 A 거다. 경계는 어디? A 거니까 밑으로 와야죠. 국가 거더라? 그때는 위로. 여기도 뭐가 기준? 소유권이 기준이고. 문제는 경사면 소유자가 이제 누군지 모를 때 그때가 어디? 그때가 이제 상단부 이렇게 이제. 왜 상단부? 상단부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A, B 밤마다 뭐 한다? 흙보다 메꿔요 이렇게. 하천이고 곧 없어져요. 아예 시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나온 세 가지는 잘 보시면 그림 잘 보시면 원칙은 뭐가 기준이에요? 원칙은 요게 기준이에요.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에요.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그때가 어디? 그때가 이제 여기 가세요 이제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묶어서 고하절상 이렇게 이제. 자, 중요해요. 요 세 가지 앞에 세 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그때가 고하절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자 보세요 55페이지 밑에 별 표시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참고 보시면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지상 경계 구요 형사는 구조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거주고 소유가 다를 때 위에 양가로 1에 1 내지 3 동그라미 1, 2, 3 세 개만이에요. 요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는 이제 뭐가 기준? 그 뒤에 소유권에 의해서 결정한다.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고하절상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네 번째는 바다와 토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바닷가를 딱 가보면 바닷가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바닷가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밀물 썰물이 있죠. 바닷물이 나가면 이만큼 쭉 들어오면 이만큼 이제 잘라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닷물이 가장 멀리 나갔을 때 1번 평균해주면 2번 가장 많을 때 3번 어디 기준? 어디? 3번 왜? 여기 언제나 토지니까 여기 이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대자를 바꿔놨어요. 소자로 최소 만조위 최소 만수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글자 하나 바꿔치기 하면 잘 안 보여요. 미리 아셔야 되죠. 그래서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됐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이제 자, 방조제. 이렇게 방조제를 딱 쌓아놨어요. 방조제를 쌓아두면 여기는 이제 토지가 되고 여기는 바다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방조제 이거요. 지금 토지 만들려고 지금 내 돈 들여 쌓아놨죠. 그럼 여기는 토지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잘라야 대부분이 토지로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요. 이 방조를 이제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불러요.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바다 쪽 이렇게 이제. 그래서 법에는 이제 이게 쓰였습니다. 이제 바깥쪽 어깨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여기가 이제 아주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결정 기준. 이 별표 3개 딱 치시고 3개짜리고. 자, 첫 번째요. 인접한 토지에 고저차가 없을 때는 어디? 그때는 구조물의 중앙. 상하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토지가 절토가 되면 상단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온 3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 말이 와야죠.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하면 고하절상 이렇게. 그 다음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면 그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이제. 그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보실 거는 자, 그 뒤에 가서 자, 이제 장부 그 줄만 그어주세요. 56페이지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는 새로 만든 장부인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명칭하셔야 돼요. 자, 이제 새로 만든 장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제목이 경계점 등록부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인데 토지를 분할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분할하면요. 국가가 새로운 경계를 알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딱 해줘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빨간 플라스틱 딱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경계를 새로 잡았죠. 국가가 이제 이 경계를 새롭게 관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마찬가지 우리 토지도 경계를 딱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길 밖에 다니실 때 땅바닥을 딱 보면요, 땅바닥에 이렇게 이제 한 요거보다 조금 종이컵보다 좀 작아요. 종이컵 주둥이보다 좀 작아서 쓰였어요. 이제 지상경계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상경계점. 요게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이으면 이제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명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는 누가 한다? 이제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서 그 1번만 딱 줄 그어주세요. 지적소관청은 나와 있고 지적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자 뭐를 작성 관리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명칭하시면 돼요. 작성 관리한다. 이제 명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실 사항은 요거 보셔야 돼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그 4번에 있습니다. 자, 분할에 따른 경계.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그림 하나 보세요. 그림. 자, 1필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필의 토지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가운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다시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건축물이 걸리게 토지를 분할하면 나중에 토지 건물 사이에 분쟁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 경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제 원칙은 요겁니다. 원칙은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돼요. 없다죠. 자르면 위험성이 높다 그 말이고.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요. 건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근데 여기가 이제 주의하세요. 건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경우가 4가지예요. 책 줄 준 거 볼게요. 57 예외. 자, 다음의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자, 이제 기업번 줄 읽으세요. 법원의 확정 판결. 니은번의 공공사업. 디귿번의 도시개발 사업. 리을번 그 끝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자, 4개 나왔죠. 다시 첫 번째는 법원의 판결. 두 번째는 거기 이제 공공사업.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네 번째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있을 때. 그럼 4개인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그렇지, 그렇게 하죠. 국가가 관여할 때. 자, 국가가 관여할 때는 건물계, 건축물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이제. 4가지니까 시험 내기가 좋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 중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 쓱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이것도 정리.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는 분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묶어서 국가가 관여할 때였겠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간단한 시험 문제로서 이제 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일단 경계 파트는 이제 제일 처음에 경계 결정 기준.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서 시험에 나왔고. 그럼 이제 조 장부는 명칭, 지상 경계점 부분을 명칭 아셔야 되고. 또 하나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고 분할할 수 있죠? 어떤 경우? 묶어서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됐고. 그래서 보시고 그 나머지 파트는 아직은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나머지 파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순환 때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면적. 면적도 이제 뭐 가끔씩 시험 나온 부분이고 아마 올해 시험은 면적이 나올 차례인 것 같아요. 면적 보셔야 되고 첫 번째 면적의 의. 자, 면적의 현재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면적 그러면 요 면적은 자, 실제 면적, 수평 면적 뭐다? 이런 수평 면적 그래야죠, 이제. 자, 이유. 우리나라는 자,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요.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됐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면적의 등록 단위. 자, 이제 우리 과거에는 면적을 몇 평 그랬죠. 지금은 계약서 쓸 때 평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평이 아니고 뭐다? 제곱미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평 곱하기 얼마? 평 곱하기 3.3058. 그래서 평에다가 곱하기 3.3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 뭐 다른 거 외우거나 그칠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면적 측정 대상.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면적 측정 대상. 자, 그럼 뭔가 하면 자, 면적별 측정하냐 안 하냐 이 차이죠.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떠요. 가끔 뜨는데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자, 혹시 토지이동 사유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용어정 할 때 했어요. 자, 첫 번째. 신규 등록. 얘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신규 등록할 때는 면적 측정을 해요, 안 해요? 자, 바다를 처음 메꿨으니까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또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어요.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면 축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정은 해야 되는 거고. 또 토지 분할할 때 면적 측정해요, 안 해요? 토지를 분할한다. 면적 측정? 해야죠. 자, 보세요. 토지를 분할했어요. 토지를 분할했다. 분할하면 끝이에요? 얼마큼 잘라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면적 측정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가 돼야죠. 됐고. 그 다음 또 합병할 때는 면적 측정해요, 안 해요? 합병은 안 하죠. 왜 안 해요? 합병은 더해주면 끝이니까. 그게 시험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 또 이제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면적 측정해요, 안 해요? 자, 지목이 바뀌는 거랑 면적이랑 관련이 없죠. 그럼 필요 없죠. 그치? 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 그때는 면적 측정해요, 안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 도시개발 사업은 뭔가 하면요. 신도시를 건설할 때예요.
신도시 건설할 때는 토지 표시가 다 바뀌겠죠. 측정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외우지 마시고 따져보셔야 돼. 각종 경우에 면적의 증감이 있냐 없냐. 그 비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책 좀 봐주세요. 59 거기 3번에 별표 하나 딱 치시고 면적 측정 대상. 자,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거 볼게요. 밑에 보충. 면적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닌 경우. 첫 번째가 이제 지번 변경. 지번이 바뀌는 거라 면적은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지목 변경. 상관없고 합병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 4번. 그 4번 줄 준 거 주세요.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 위치만 잘못 동땡 위치 정정. 자, 동그라미 쓰세요. 위치 정정. 여기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하세요. 위치 정정이 뭔가 하면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다. 이 말은 면적이 안 바뀌죠.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1, 2, 3, 4 4개 봐주시고 5번은 아직은 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약간만 고민하면 충분히 이제 풀리는 문제입니다. 됐고. 그 다음 면적 파트는 여기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면적의 결정 방법. 면적의 결정.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양가로 4번에 있죠.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 방법. 거기서 옆에 페이지 가면 그 박스 있죠. 자,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처리. 자, 별표 3개 딱 치시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칠판을 보시고 면적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자, 제 토지를 이제 면적을 쟀어요. 내 토지를 면적을 쟀더니 내 토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234.56789제곱미터.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면적을 지적 공부에 다 적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딘가 잘라서 이제 등록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학처럼 반올림을 시키든가 버리든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 면적 결정은 이제 해당 지역 축척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축척을 이렇게 잘라줘요. 축척을 잘라서 이제 첫 번째는 100단위 축척이 있고 1000단위 축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들어보는 상이니까 자, 100단위 축척은 두 가지가 있어요. 500분의 1, 600분의 1. 두 가지. 1000단위가 이제 5가지. 1000, 1200, 2400, 3000, 6000. 5가지예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축척이 이제 100단위 축척이 있고 1000단위가 있더라. 둘 중에 정밀도는 어디가 좋을까요? 자, 100단위, 1000단위. 정밀도는 당연히 100단위가 좋은 거예요. 더 정밀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100단위가 정밀도가 좋으니까 면적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단위는 0.1까지 면적을 등록시켜줘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1000단위는 정밀도가 좀 떨어져요. 여기는 이제 얼마까지? 1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이제. 이게 요거예요. 해당되는 적의 추측에 따라서 면적의 등록 단위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100단위는 0.1까지니까 0.1 그럼 이제 여기 0.5까지는 등록이 됐죠. 그럼 얘들을 이제 수학처럼 반올림을 시키든가 버리든가 결정을 해야죠. 그게 이제 단수 처리라 불러요. 단수 처리에서 첫 번째요. 100단위는 0.1이니까 0.1이니까 이제 하나 밑에 숫자 0.05를 기준으로 합니다. 0.05를 기준으로. 하나 밑에 수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또 1000단위는 1이니까 하나 밑에 얼마? 여기는 0.5 기준. 이렇게 한 거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제 100단위에서 자, 0.05 기준.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요 숫자를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6이나 7이 올 수 있죠. 0.05를 초과한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올려줍니다. 반올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올린다. 됐고. 이제 또 이게 4나 3이 왔어요. 미만이죠? 이때는 버립니다. 버려라.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0.0으로 딱 끝났어요. 5로 딱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5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때 이제 앞에 숫자를 비교합니다. 요거. 비교해서 여기가 이제 홀수가 올 때는 올려줘요. 0이나 짝수는
벌입니다. 좀 특이하죠?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또 가끔 이거 질문하세요. 왜 홀수는 올리고 짝수는 버리냐? 나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의 법률 조문이에요, 조문. 약속. 이렇게 정리해주자. 그 뜻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그럼 이제 다시요. 자, 100단위 0.05 기준이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6이나 7이 왔다. 어떻게 한다? 초과니까 올리고. 4나 3이 왔다. 미만은 버리고. 중요한 거는 5로 딱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때는 앞에 걸 비교해서 앞에가 홀수문은 올리고 연하 짝수는 버립니다. 그럼 마찬가지 1000단위는 0.5만 대입시키면 되겠죠. 0.5를 초과할 때 0.5로 끝났을 때 0.5 미만일 때 이렇게 됐고. 이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면 자, 여기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자, 면적 파트는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 제일 먼저 축척이 떠올라야 돼요. 축척이 이제 500분의 1이다. 500분의 1지요. 여기서 이제 1필지 면적이 234.56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100단위에서 234.56 요거는 지적 공부에 얼마로 등록을 해요. 100단위니까 234.5까지는 등록이 딱 됐고 0.06이죠. 0.05를 초과한다. 초과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 올려라 그 말이죠. 여기 이제 234.6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등록 단위를 맞춰주자 그 뜻이죠. 자, 두 번째요. 자, 1필지 면적이 234.55가 왔다. 234.55. 그럼 요거는 이제 지적 공부에 얼마로 등록을 해요? 234.55니까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 0.5까지는 등록이 됐고 0.05죠. 0.05로 끝났다. 이때 5로 끝났네요. 앞에 거 비교해야죠. 앞에가 홀수. 홀수니까 어떻게 한다? 올려줘야죠. 234.6 이렇게. 등록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자, 1필지야 이제 234.45가 왔다. 234.45. 그럼 얘는 얼마로? 여기는 이제 자, 보세요. 마찬가지. 0.4까지는 등록이 됐고 또 5로 끝났죠. 5로 끝났고 앞에 보니까 앞에가 짝수네요. 짝수니까 버려야죠. 이건 얼마다? 234.4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등록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 또 이제 또 하나는 자, 이제 100단위에서 234.54가 왔다. 234.54는 요거는 얼마로? 여기도 또 이제 첫 번째 0.5까지는 등록이 딱 됐고 0.04죠? 미만이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 버려야죠. 234.5 이렇게. 이렇게. 이거예요 이제 뭔가 하면 등록 단위를 맞춰주겠다.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던 100단위. 한 번 더. 1000단위 보세요. 축척이 이제 1000분의 1이다. 1000분의 1. 1필지 면적이 이렇게 왔어요. 345.6이 왔다. 345.6. 요거는 지적 공부에 얼마로? 1000단위니까 여기서 이제 345는 등록이 딱 됐고 0.6이죠? 0.6이니까 0.5 초과. 초과니까 어떻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올려야죠. 그래서 346 이렇게. 또 이제 1필지 면적이 345.5가 왔다. 345.5는 얼마로? 여기는 자, 또 1000다니까 345는 등록이 딱 됐고 0.5로 끝났죠. 0.5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이제 앞에 거 비교해야죠. 앞에가 홀수니까 올려야죠. 346 이렇게.
또 이제 1필지 면적이 이렇게 왔어요. 346.5가 왔다. 346.5. 요거는 얼마로? 여기도 자, 1단위 1자리 346까지는 346은 등록이 됐고 0점으로 끝났죠. 앞에 거 비교. 앞에가 짝수. 짝수니까 버려야죠. 346 이렇게. 또 1필지 면적이 345.4가 왔다. 345.4. 요거는 지적 공부에 얼마로? 자, 여기도 345는 등록이 됐죠? 됐고 0.4죠. 0점 미만이니까 어떻게 한다? 버려라. 여기 이제 345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언제? 1000단위일 때.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면적 결정 파트 여기는 이제 단골 문제예요. 꼭 보셔야 되고 우선 축척을 보셔야 돼. 이게 지금 100단위인지 1000단위인지. 100단위는 어디까지? 0.1까지. 1000단위는 1까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걸 자꾸 구분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100단위는 0.1이니까 단수 처리 기준이 얼마? 하나 밑에 0.05 기준이고 여기를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1000단위 1이니까 하나 밑에 0.5 기준. 그래서 그 박스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이제 100단위 지역에서 토지를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1필지 면적이 0.01이에요. 자, 다시 이제 100단위 지역에서 1필지를 면적을 쟀더니 면적이 0.01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보세요. 최소보다 작죠? 너무 작죠? 야, 네 거 없는 걸로 해. 싹 지워버리면요. 개인 소유권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1필지 면적이 최소 단위가 작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최소 단위로 등록은 시켜줘야 돼요.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얼마로 한다? 100단위니까 0.1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1000단위예요. 1000단위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01입니다. 자, 1000단위에서 1필지가 0.02더라. 그리고 이제 1000단위니까 이 토지는 얼마로?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시험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거예요. 1필지 면적이 최소 단위보다 작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최소 단위로 등록은 시켜주자.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60페이지 보시면 4번 토지동으로 인한 면적 결정. 기출마크 쭉 붙어 있고요. 자, 거기서 이제 밑에서 2번을 보세요. 2번 면적 결정. 거기서 1번. 자, 지적도 축척이 1000단위인 지역. 1000단위예요. 거기서 디귿번. 다만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어떻게 한다? 1제곱미터로 한다. 됐고. 두 번째 2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그 다음 경계점 좌표권 시행지역. 줄 그어주세요. 경계점 좌표권 시행지역. 여기가 축척이 500분의 1짜리예요. 500분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지역도입니다. 이제 됐고. 자, 거기 100단위예요. 자, 디귿번.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 얼마로? 0.1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옆에 그 박스 가지고 자꾸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5번. 면적 측정 방법. 자, 제목에 줄 그어주세요. 하나는 전자면적 계산법. 또 하나 좌표면적 계산법. 방법이 두 가지네요. 한 개는 전자면적. 또 하나는 좌표면적. 두 개 중에 정밀도는 어디가 좋을까요? 정밀도는 전자, 좌표. 좌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좌표면적 계산법. 훨씬 더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아까 이제 그거 봤어요. 경계점 좌표권 시행지역 그랬죠? 그 지역은 면적 계산은 뭐로 한다? 좌표면적 계산법 그 말이고 그 외 지역은 모두 다 전자면적 계산법입니다. 이제 명칭 기억하세요. 이제 이 명칭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뜬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자면적, 또 하나는 좌표면적 명칭 됐고. 그래서 면적 파트도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2장 토지 등록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은 크게 4개를 꼭 보셔야 돼. 첫 번째가 지번에 관한 거. 두 번째가 지목. 세 번째가 경계. 네 번째가 면적. 우리 시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습니다.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3장 가면 지적 공부 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지적 공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